제가 자꾸 다수설 하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실무의 다수설이라니요?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학계 쪽하고도 실무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고, 실무에서도 학계 쪽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주장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계 쪽에도 당연히 실무 쪽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대부분 업계의 작품이에요. 학계 쪽 주장에 기초해서 만든 그런 리서치용 언어들도 있는데 그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언어가 개체지향 언어일지라도 어느 쪽 주장을 따르느냐에 따라 약간씩 설계가 달라요. 뭐 크게 다른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업계의 작품이니까 다행히도 업계의 다수설을 따르고 있는 거죠, 이미. 일단 자바는 현업에 있는 개발자들이 만든 언어입니다, 사실. 이거 무슨 뭐 학계에서 연구해서 만든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C나 C++도 마찬가지고 C샵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이제 제품 만들 때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대부분 이제 현업에 있는 개발자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건 다행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제작자가 반드시 뭐 현업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건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그게 크게 둘로 나뉘고 프로그래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현업에 종사 중인 그런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직업인 사람.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직업으로 삼고 하고 있는 사람들, 현업이 아니에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하긴 해야 돼요. 취미일 수도 있고 연구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 두 분들은 일단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특히 개체지향에 넘어오면서 많이 달라져요. 이런 분류가 개체지향 설계에서 한쪽은 컴퓨터 데이터를 잘 이해하면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 컴퓨터 데이터를 잘 이해 못하면 다른 쪽으로 가는 성향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도 아마 수업 진행하면서 좀 보게 될 거예요. 뭐 여기서 간단히 일단 맛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일부러 좀 재미나게 요런 성향 때문에 내가 현업에 있는 프로그래머인데 반대쪽 얘기를 들으면은 약간 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개체지향은 이제 업계에 몸담지 않은 사람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던 분야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C 같은 언어가 굉장히 실무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 개체지향이란 개념이 좋다라는 거를 실무와 업계 둘 다 서서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논문 같은 게 좀 많이 흥했던 때라 논문으로 이제 학계 쪽에서 오호 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주장이 나와요. 이게 개체의 의미다. 이게 개체의 의미다. 올바른 개체지향은 이거다. 저거다. 개체지향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오후의 주관성 때문이죠. 그 때문에 해괴한 의견들도 많이 나왔어요. C 언어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C 언어 과목 들을 때 수업 들을 때 기계하고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언어가. 그래서 기계하고 가까우니까 이미 돌고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 외에 뭐 그거대로 작성하는 것뿐이에요. 주관성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어는 그거에 좀 많이 벗어나거든.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주관성이 막 들어왔던 거죠. 거기에다가 개체 지향이 막 성장을 하면서 예전에는 절차적 언어가 뭐 80% 90% 코딩을 했다면 그걸로 지금은 어느 분야든 다 개체 지향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야가 그 프로젝트 범위가 크기가 작던 크던 다 개체 지향으로 해요. 그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 크기 따라도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달라질 건데 그걸 내가 익숙한 거 하나만 가지고 여기는 이래야 돼, 여기는 이래야 돼 이런 주장을 내다 보니까 실제 다른 환경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 학계에서는 복잡한 프로그램을 잘 안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간단한 그런 환경 안에서 작동을 하던 거를 실무에서 좀 적당한 중간 정도 규모가 되는 프로젝트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미 그 순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다행히 이게 많이 정리는 됐어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모두 다 개체지향을 사용을 하고 세상에 많은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돌리기 때문에 실무 쪽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정리가 되면서 그렇게 보통 다 배우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아직도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 너는 다 잘못됐어. 개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이런 거야 라고 굉장히 강하게 의견을 개진해버려요. 요때 문제는요. 괜찮은 프로그래머일수록 누군가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하고 한 번쯤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면은 저렇게 자신이 있단 거니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라면서 오히려 말조심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좀 많아요. 그 순간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말 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냥 아무도 이게 아니라고 크게 얘기를 안 하니까 또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걸 또 그냥 받아들여갖고 그쪽 방이 맞나 보더라고 또 그런 식으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개체지향 쪽에서. 요런 주관성이 컴퓨터 공학에 해를 미치는 부분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앞에 그랬죠.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래머의 효율을 올리는 거다.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실수를 줄이는 거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것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막 이렇게 내 걱정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뭐하고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날려버려. 그럼 그것도 효율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누군가 강하게 의견을 개진할 때는 보통 꽤 감정을 많이 섞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감정적인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은 소수설이 좀 말도 안 되는 거일지라도 왜 그런 주장이 나왔으며 지금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까지 좀 알아두면은 누군가가 강하게 주장을 할 때 그 사람 보고 네가 틀렸어라고 말할 이유는 없지. 그러나 내가 흔들리진 않죠. 그래, 너는 그 얘기하고 나는 사실 너보다 이만큼 더 알아. 이게 더 맞는 얘기야. 너는 계속 그 주장에 나는 너하고 말을 안 섞을게. 그리고 자기를 묵묵히 할 수 있는 줏대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쳐 드리는 게 이 POCU 아카데미의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과목의 또 일부기도 합니다.